Well, hello to Hong Chung Suk and Park Cha Huang. I wanted to say congratulations to you at your new level at Founders Triple Diamond. You have achieved a magnificent level in the Amway business, and I just want to take this time to say congratulations. 제가 증명했고 여러 리더분들이 증명했습니다. 그 길, 여러분들이 들어선 이 길 아름답고 올바른 길입니다. 결코 포기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날이네요. 귀한 분들이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처음 뵙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제가 수없이 많이 서 있는 그런 무대지만 오늘 떨려요. 그래, 여러분들 어쨌든 이 사업을 제가 한 23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오랫동안 했지만은 그간에 해왔었던 모든 이야기를 이 짧은 1시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다 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개괄적인 이야기만 제가 좀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 혹시나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저 이야기가 맞을까 하는 거 검증 단계가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 검증 단계로 수없이 많은 그런 성공자들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 이 사업이 갖고 있는 진정한 비전과 가치를 그림을 하나씩 그려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복구해도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저는 지금 겉보기에는 한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겠지만, 그쵸? 네, 연식이 조금 됐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무슨 이렇게 파워포인트, 이렇게 빔 프로젝트, 그런 거 잘 못해요. 그죠? 장맛은 손맛이려니 해갖고 제가 칠판에 쓰는 거 전부터 익혀와가지고, 그냥 할게요. 괜찮죠? 예. 제가 지금 3가지 안건 주제를 놓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3가지 테스형.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 여러분들 이렇게 읽으면 아마 이해할 거예요. 마츠시다라고 기억하시나요? 마츠시다 고노스케 그래가지고 마츠시다 전기회사를 만든 회장님 이름이세요. 그리고 요거는 틀기자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무슨 연관이 있길래 이렇게 썼을까? 오늘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의 그 앞부분 서두를 1회 한번 꺼내볼까 합니다. 테스형 들어오셨나요? 나훈아가 요새 부르는 신곡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테스형 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죠? 세상이 왜 이래? 그런 거 있죠? 왜 이렇게 힘들어? 그쵸? 거기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테스형 뭘까요? 소크라테스를 테스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는 내일이 또 두렵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죠? 그거 왜 그럴까요? 요새 세상이 참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훈아가 지금 70대 중반이에요. 그 사람은 가진 것도 많고 지금 많이 여유롭게 살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왜 했을까?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이 한국의 젊은 층들이 지금 많이 힘들다. 해서 그런 노래가 맞는 것 같아요. 그 노래가 세상에 기가 막히게도 국정감사할 때 이 노래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왜 한국의 젊은이들 이렇게 힘들게 살게끔 만들었냐 하면서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배꼽을 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자, 지금 그나마 경기가 많이 어려워요. 경기가 많이 어려운데 어려운 경기 과정에 그러니까 컴퓨터니 무슨 기계가 계속해서 발전하다 보니까 성스러운 인간의 영역을 계속해서 침범해서 인간이 할 게 없는 거야. 컴퓨터한테 다 뺏겨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할 게 없어져. 옛날엔 대학만 졸업했다가 여기저기서 어서 옵쇼. 제가 학교 다 졸업할 때는요, 이력서 막 뿌리는데 다 취직이 됐어요. 취직되는 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 적성에 맞는 좋은 데를 찾아가는 게 그게 문제였는데 요새는 적성이고 지랄이고 없어. 그죠? 뽑아주질 않으니 그러니까 많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코로나인지 뭔지까지 같이 덮치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대학을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하는 게 그렇게 공포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와준 오늘이 감사하긴 해도 죽어도 오고 마는 내일이 두렵다.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필이면 세상에 수천 년 전에 죽은 소크라테스한테 모든 하소연을 합니까? 그죠? 세상이 어려운 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알아? 지금 어려운지 쉬운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의 어떤 돌파구가 없음을 한탄하는 그런 노래이기도 해요. 지금
코로나 시대이며 컴퓨터가 발전하는 그래서 언택트 어쩌고 하는 이 시대를 좀 이렇게 좀 비추어서 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죠? 자, 여기 보면 마치시타 고로스케라는 그런 사람을 여기다 썼습니다. 이 사람은 마치시타 전기회사의 회장님이세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94세 됐을 때, 그때 기자하고, 이제 회의를 합니다.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그때 당시 전 세계 베스트 10 안에 든 큰 부자예요. 크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자가 물어봅니다. 마치시타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성공을 이루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마치시타 회장이 자기가 성공하게 된 데는 3가지 이유가 있노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성공의 원인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잃었다. 조실부모였다. 엄마. 그게 성공의 첫 번째 조건이었대요. 자기가 성공하고자 하는 첫 번째 조건. 그거 이해할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고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물어본 거야. 어찌하여서 그게 성공의 조건이 되냐? 그랬더니 자기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12살 때 세상을 나와야 될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세상을 일찍 나오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대학 졸업하고 군대까지 갔다고 하면 평균 25 이상이 돼야 사회생활을 하는데 자기는 12살에 세상을 나왔으니까 보통 일반적인 남자보다 13년, 14년은 먼저 세상 맛을 보게 됐다. 그러니 세상을 조금 더 일찍 하는 기회가 되지 않았냐. 이게 얼마나 큰 기회냐. 이래 얘기하네. 듣고 보니까 야 그거 수긍이 되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공의 비결입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건강이 나빴다. 엄마, 건강이 나쁜 게 또 성공 비결이란다. 그쵸? 그럴 수밖에 없겠죠. 12살에 조실부모였으니까 뭐 아무거나 먹었겠죠? 그러니까 위도 안 좋고 간도 안 좋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자기는 늘 건강에 신경 쓰면서 하루 3끼를 꼬박꼬박 먹으려고 하고 매일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했다. 그래서 나중에 40대가 넘어서 보니까는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건강을 과신한 나머지 그때 과로하고 그러면서 돌연사를 많이 하는데 자기는 그때도 건강이 자신 없었기 때문에 꾸준히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금 이 나이에 94세 된 이 나이에 이 건강하게 자네하고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그 똘똘한 그런 정신을 갖고 있지 않, 정신과 체력을 갖게 되지 않았냐. 이러니 이 어찌 성공의 비결이 될 수가 없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멋지다. 그렇죠? 다른 사람 얘기하면은 실패의 요인을 이 사람은 성공의 요인으로 승화시킨 얘기예요. 세 번째, 이게 궁금하네. 그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성공의 그 요인이 뭘까? 자기는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이다.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부모를 잃었어. 건강도 안 좋아. 학력도 낮아. 누구는 자살 비결 아닌가요? 그쵸? 그런데 이 양반은요, 성공의 기회로 잡은 거야, 그걸.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 누구는 거의 99%는요, 이 테스형에서 나오는 것처럼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그 힘든 과정 중에서도 자기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을 전환시킨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발판으로 삼은 아주 승화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어찌하여서 초등학교 졸업한 것이 성공의 비결이 됐나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는 만나는 모든 사람이 자기보다 학력이 높기 때문에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왔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사람에게 얘기를 들을 때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니까 항상 눈을 보면서 경청을 하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얘기가 나오면 곧바로 노트를 펴고 그래서 받아 적었대요.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더라. 그렇지, 자기를 경청해 주는데, 그죠? 그리고 이런 경제 포럼 같은 데 있을 때는 남들보다 1시간 먼저 와서 맨 앞자리에 앉았다. 남들 1시간 들을 때 자기는 4시간을 들어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졸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그 강의를 들었다. 일찍 와서 맨 앞자리에 앉고 졸지 않고 꾸준히 들었다. 그랬더니 나중에 30이 넘어서니까 돈의 흐름이 보이더라. 40이 넘어서서는 사람의 마음을 읽게 되더라. 그래서 지금 이 나이에 엄청난 기업을 형성했노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는요, 이러이러한 모든 환경이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지만은, 이 마치시타 회장 같은 경우는, 이 모든 환경을 자기의 성공의 발판으로 삼은 어떤 그런, 그런 그 멋진 승화된 성공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저기 세 번째 써놓은 기, 무슨 기라고 했죠? 아까 제가 기운할 때 그 기자예요. 틀기자예요, 틀기자. 자, 이 기자가 재밌게 이렇게 쓰면은 이거 뭐라고 썼을까요? 제가 위기라고 썼어요. 위기. 그런데 이 옆에다가 이렇게 쓰면
기회인 거예요. 자, 이 위기와 기회가 같은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틀 기자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상반된 그러한 그 개념인데 하나는 위기와 하나는 기회야. 아주 굉장히 상반된 그런 개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위기와 기회가 50%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반은 같은 얘기야. 이 틀기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틀 하면 잘 몰라. 근데 일본어로 하면 금방 알아듣더라고. 왁구. 어떤 형태. 그쵸? 누구는 이 형태를 보고 이거를 긍정적으로 봐. 누구는 부정적으로 봐. 물에 반 정도의 물컵에 반 정도의 물이 들어있어요. 누구는 그걸 반씩이나 들어있다고 얘기하고, 누구는 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항상 그 왁구는 똑같아. 틀은 똑같은데, 그걸 보는 눈에 따라서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누구에게는 부정적일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긍정적인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틀은 똑같아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위기라고 생각하면 위기입니다. 기회라고 생각하면 기회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보고 여기서 경제적인 축복, 즉 귀족의 발판에 이를 수 있는 뭔가 도구를 발견할 수 있다면 또한 행복하지 않겠어요? 다른 때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 보일 수 있는 기회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앞으로 영원히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일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아메이라는 거 한번 볼게요. 아메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아메이라는 사업 참 특이합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는요, 사업자가 나와요. 다들 힘드니까 회사에서 언제 딸지 모르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없어가 찾습니다. 아메이식 용어로는 루커라고 해요. 그 루커가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요새는 이야기하는 대로 전부 아메이 귀를 기울입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사업자가 많이 나온다는 게 이해가 되시죠? 경기가 좋을 때는요, 매출이 많이 올라가요. 그 소비자가 많이 나와요. 그 요즘같이 경기가 좀 특이할 때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같이 나와요. 이 기회를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시대가 바뀔 때마다 그 시대의 변함이 없이 항상 독야청청하고 꾸준히 갈 수 있는 그런 일을 여러분들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아베가 과연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런 독야청청할 수 있는 그런 일인가?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랬듯이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어쩌면 이 자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흐름조차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의 순간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아시겠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누구든지 간에 당연히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랑받고 존경받으면서 그러면서 인간 땅에서 권리를 누리면서 그러면서 살기를 원해. 맞죠? 그런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그렇지 못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죠? 뭔가를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보수라는 것으로 받고 그게 떨어지면 또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내가 하고 있는 일, 하고 싶은 일하고는 다른 일이야. 그와 같이 사는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한다? 서민이다. 이 얘기한 거. 우리 서민이에요. 그죠? 맞죠,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서민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장미꽃이 아름답다는 것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살면서 죽기를 원하는 땅. 어떤 땅? 귀족의 땅에 밟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사이의 갭이 너무나 큰 거예요. 너무나 커. 그래서, 감히 이 갭을 넘을 생각조차 못하고 우리가 살아왔어. 그리고 이 갭을 넘을 수 있는 기회, 그 방법을 우리 선조로부터 배우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우리 선조, 부모님 세대도 결국 서민의 땅에서 살았고, 그 이후에, 이 조상도 역시 마찬가지야. 내가 그래서 여기서 사는 거야. 그쵸? 이 귀족의 땅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맞나요? 더욱더 조금 안타까운 얘기를 해볼까요? 내가 이러다 죽으면요, 이 방법을 모르는 내 속으로 난 내 새끼도 여기서 살아야 돼. 뭔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이라는 걸 경쟁 속에서 나와야 되고 천신만고 끝에 대학을 나와서 천신만고 끝에 직장이라는 데를 들어가서 거기 가서 찐밥 먹어가면서 상사한테 눈물 젖은 월급이라는 걸 받고 살아야 되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 새끼도. 나는 그렇게 살았다고 치자. 내 속으로 난 내 새끼는 그렇게 살게 하는 거 원치 않지요. 자, 우리는 분명히요. 태어나긴 여기서 태어났지만은 여기서 죽기는 싫어. 그래서 분명히 이 귀족의 반열에 올라가야 돼. 그러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그런데 이 서민과 귀족의 땅, 이 갭을 우리는 경제학 용어로 스레스홀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조금 어렵게 나온다. 그렇죠? 스레스홀드. 이 스레스홀드라는 것은 문턱이라는 뜻이에요. 문턱. 근데 이놈의 문턱이 너무 높은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이 문턱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고 살았어.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말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 오르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마라. 가난은 죄가 아니다. 다만 불편할 뿐이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쵸, 여러분들? 근데 그게 사실은요, 지금 이 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얘기였던 거예요. 만약에 그 스레스홀드라는 것을 발견해서 귀족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면 가야지. 그쵸? 근데 감히 얘기할게요. 젊었을 때는 서민의 반열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직도 저는요, 보리밥하고 수제비를 못 먹어요. 여러분들은 웰빙이라고 드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그게 어머니의 눈물이에요. 그래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가난이 무서운 걸 알아요, 여러분들. 천연도 마마보다 무서운 게 가난이에요. 그쵸, 여러분들? 지갑을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버스도 못 타고 아무것도 못 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내가 살아생전에 이 서민의 틀을 깨서 이 스레스홀드를 타서 귀족의 반열에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우지 못했어요. 그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학문 배웠지, 뭐 수학, 영어, 뭐 국어. y = log x 미분하면 x분의 1 나와. 그게 그게 크게 의미가 없잖아, 그죠? 살아가면서 한 번도 써먹지 못했잖아, 그죠?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거는 그런 학술적인 내용보다도 삶을 살아가는 지혜, 그리고 경제적인 축복을 받는 방법, 그걸 배우는 거였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는 없어.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 0.1%에 해당되는 부자는 1000명 중에 몇 명 있을 것 같아? 뭘 생각해? 0.1%니까 1000명 중에 한 명이지. 그쵸? 근데 그 한 명의 생각은 999명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난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걸. 그 중요한 거는 가급적이면 귀족의 반열에 오르고 싶으면 이들의 살고 있는 모습으로 이들이 그 하는 행태를 배워야 돼. 그러니까 이들과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전부 999명이 있을 뿐이지. 그쵸?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서민 출신이 귀족이 된 사람이 어떻게 해서 됐는가 그걸 배우는 것이 이 스레스홀드를 타는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맞죠? 귀족으로 태어나서 귀족이 된 사람이 이 얘기 나는 별로 그렇게 내 입장에서 볼 땐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는 서민 출신이 귀족이 됐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해서 귀족이 되는가 그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워렌 버핏은 얘기가 다릅니다. 그 사람은 서민 출신이야. 이게 지금 귀족이 된 사람. 그죠? 그 다음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쓴 로버트 키오사키. 이 사람은 노숙자 생활도 했었대. 그 사람이 귀족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제3의 물결을 쓴 누구야, 엘빈 토플러, 이런 사람들. 제가 연구소에서 분석 팀장 했던 사람이에요. 분석하고 검증하는데 좀 일가견이 있겠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분석 기법을 총동해서 이들이 한 얘기를 정리해보니까 놀랍게도 3가지 공통점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지금 제가 해보자 합니다. 서민 출신이 귀족이 돼서, 즉 귀족이 될 수 있는 그 스레스홀드에 올라타는 방법 3가지. 우리 이거 필요하지 않나요? 여러분 잘 살고 싶죠? 그렇죠?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그냥 대충 살다가 죽는 것보다도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장미꽃이 아름답다는 것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살기 원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라요. 자, 평생 마르지 않은 시스템, 이걸 찾아내야 돼요. 만들든가 찾아내든가 돈 있으면 돈 주고 사든가 아니면 누가 만들어낸 걸 그냥 가서 타든가 무슨 방법을 쓰든지 간에 이걸 찾아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워렌 버핏 이런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주무시고 있는 중에도 당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놓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 돈의 노예가 될 것이다. 들어본 적 있나요? 자, 이 얘기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못한다면 나는 평생 돈 벌고 살다가 죽는 기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역으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장미꽃이 아름다운 것을 느낄 수 있는 남을 도와줘가면서 평생 그래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름다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귀족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뭐냐? 평생 마르지 않은 시스템. 이게 뭐냐, 이게 뭐냐? 퍼내도 표주박으로 퍼내도 물이 계속 고이는 옹달샘. 그걸 만들란 얘기예요. 그거. 있어요? 그런 옹달샘 있나요? 퍼내도 계속해서 고이는 그런 옹달샘. 자, 학술적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서 혹시 물리학이나 그 기계공학을 전공하신 분이 계시나 모르겠는데, 자, 카르노 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물리학을 전공하신 분은 아마 이 엔진이 뭔지 알 거예요. 카르노 엔진. 이 카르노 엔진을 아시는 분이 2가지 종류더라고.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 아니면 내 강의를 듣는 사람. 여러분 알죠? 여러분 들어봤죠? 이게 뭐냐면은, 자, 여기 엔진이 있어, 엔진. 이 엔진에 초기 에너지를 주입해. 이 에너지가 엔진을 돌리고 나와요. 이 배출 에너지인 거야. 이 배출 에너지가 다시 초기 에너지를 둔갑을 해. 다시 들어가. 다시 돌고 나와.
다시 들어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초기 에너지 한 번만 주입하면은 이 엔진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계속해서 돌릴 수 있는 그런 엔진. 이걸 카르노 엔진이라고 그래요. 자동차 한 대를 샀는데 새 차를 사서 주유소 와서 기름을 딱 한 번 넣었어. 그리고 폐차할 때까지 기름 한 번도 안 넣어도 돼. 그런 자동차. 아주 아이디얼하죠? 그래서 이걸 아이디얼 엔진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엔진이 만들어지면 일단은 에너지 문제 해결되겠다. 그리고 환경 문제도 해결되겠다. 맞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학자들이 이걸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거 만들어졌을까? 못 만들어졌을까? 그게 만들어졌으면 지금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그죠? 못 만들었어요. 엉뚱하게도 화학이라는 분야에서 연력학 법칙이라는 게 나오면서 이런 엔진을 만들 수 없다는 게 학술적으로 증명이 돼버렸어요. 그 이후로 이런 엔진을 만들고자 하는 모든 노력이 역사 속으로 사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쓸데없는 엔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내가 왜 할까? 왜 할까? 학술적으로는 이런 엔진이 사라졌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체 속에서 이런 엔진이 버젓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있어요. 있습니다. 이 카르노 엔진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라는 얘기예요. 그 카르노 엔진이 뭐다? 건물을 갖고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가 특별한 일 하지 않아도 계속 나오죠. 건물이 불타서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죠? 은행에다 500억 정도 집어넣으면 거기서 나오는 이자 소득이 평생 나오다가 상속까지 되죠. 그런 게 카르노 엔진 아니에요? 쉽죠? 그쵸? 근데 그 중요한 거는 그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이라는 게 있어야 가능해. 그게 우리는 없단 말이야. 그럼 개인적인 능력이 있으면 돼.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노래를 잘 부르면 돼. 해밍웨이 죽었지만 노인과 바다는 지금도 일으켜. 그 증손녀가 지금 받고 있다. 이게 카르노 엔진이야.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엔진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찾아내야 되는 거야. 분명히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요. 개인적인 능력이 있거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하지만 자, 워렌 버핏이 그런 특이한 사람들, 특정적인 사람한테만 그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도 그 카르노 엔진이 있다. 그걸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찾아내라는 거야. 찾아내면 999명에서 한 명으로 올라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다음에 두 번째. 진정한 카르노 엔진이 되려면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뭐다? 시대에 부응해야 된다. 시대에 부응하는 시스템이 돼야 돼.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볼게요. 자, 뭔지 몰라도 어떤 시스템이 있다고 치자. 그게 평생 마르지 않는 시스템이야. 게다가 시대에 부응해.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치자. 우리 눈에 보일까? 보일까? 죽었다 깨나도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요.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 머리가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어야 돼. 동의하죠? 자, 분명한 건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시스템이 있다 치더라도 이걸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 능력이 있다고 치자. 그래서 이걸 발견했어. 돈이 있어야 이걸 하지. 돈도 한두 푼이 아니야. 그죠? 수백억에서 수천억 있어야 돼.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야. 그죠? 자, 그럼 머리가 뛰어나고 돈이 있어.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치자. 할 수 있을까? 아니야. 그렇지도 못해요. 조직이 있어야 돼요. 조직이 있어야 돼. 이 조직을 갖추지 못하면 못한 거야. 따라서 이것을 있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우리 개인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감히 서민이 귀족에 올라갈 수 있는 스레스홀드를 못 보고 살아왔던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그런데 자, 지금 21세기가 들어서면서 세 번째 조건이 아주 완벽하게 만족이 됐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조건은 뭘까요? 이 모든 시스템이 놀랍게도 회사나 조직이 아니라 똑똑한 자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있더라는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시스템.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없는 시스템은 이러면 그건 남의 떡이지 내 떡이 아닌 거예요. 그죠? 로버트 키오사키 들어보셨죠? 부자 압박, 가난 압박 혹시 읽어보셨나요? 그 1권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귀족이 되기를 원한다면 분명히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그렇죠?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세 가지 중에 하나. 그거보다 첫 번째 시스템을 만들어라. 시스템을 만들어라. 부자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많이 비슷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선 정리한 내용이라고. 두 번째 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 시스템을 두 번째보다 살아. 돈 주고 살아 이거예요. 근데 그럴 돈이 없어.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돈 주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없어. 그럴 땐 세 번째 조건이 있으면 뭘까? 그 시스템에 편승하라. 그건 할 수 있잖아. 엘리베이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죠? 그쵸? 돈도 없죠? 근데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다리는 있잖아.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시스템. 자, 그래서
평생 마르지 않은 시스템, 이걸 A라고 할게요. 시대에 보완한 시스템을 B, 내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C라고 하자. 여기 있는 이 집합을 A 집합이라고 할게요. A 집합은 뭐다? 평생 마르지 않은 시스템. 바뀌는 것보다 마르는 시스템. 자, 그럼 마르는 시스템만 할까요? 마르지 않는 시스템만 할까요? 자, 일단 마르지 않는 시스템. 마르는 시스템 뭘까요? 여러분 하고 있는 직장 생활이에요. 그쵸? 그래서 딱 손 놓으면 제로가 되잖아. 자영업이야. 약국 문 닫으면 소득 끊기잖아. 그죠? 그 다음에 전문직이야. 그쵸? 그 전문직도 역시, 손을 놓으면은 소득이 끊겨요. 내 친구들 치과 의사들 많은데 요새 다들 좀 손을 놨어요. 이게 손 떨리고 눈 침침하면요. 어금니 뽑을 거 앞니 뽑게 돼요. 그 옆집에 30대 의사가 오픈을 하면요. 애기 데리고 젊은 엄마가 글로 가지 늙은이들은 안 찾아가요. 맞죠, 여러분들? 그거 분명히 마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평생 마르지 않은 시스템이에요. 자, 그렇다면 B라고 하는 집합이 있어요. B라고 하는 집합. 이 B 집합은 뭘까요? 시대에 보완한 시스템. 그렇다면 이 가운데 있는 A와 B의 공통적인 부분은 뭐다? 평생 마르지 않으면서 또한 시대에 보완한 시스템이야. 이런 게 있어야 돼. 그쵸? 자,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집합이 있어요. C.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이야. 그렇다면 이 가운데 있는 거 뭘까요? 이 가운데 있는 거. 요 가운데 있는 거는 평생 마르지 않은 시스템이면서 또한 시대에 부응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시스템. 맞죠? 찾아보세요. 이런 거 있나 없나. 눈 씻고 찾아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 뭐다? 서민은 서민답게, 송충이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오르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말고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잖아. 그죠? 그게 왜냐하면 이걸 알고는 있지만, 이걸 원하지만, 이게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내 눈에 띄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눈 씻고 찾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대로 산 나의 모습을 합리화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세 가지의 공통점, 평생 마르지 않으면서 and 시대에 부응하고 and 내가 할 수 있는 시대,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게 뭐다? 이 3S 홀든 거예요. 이게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런 게 있다면 알아봐야지. 그리고 해봐야지. 맞죠? 오늘 이 자리는요, 요 A캡, B캡, C, 즉 이 3S 홀드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본업이 있어. 뭐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본업 이외에 또 다른, 또 추가 소득이 있어야 돼. 좀 돈이 조금 아쉬워. 그죠? 뭔가를 하려고 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나온 결과가 평생을 들여서 뭔가를 해야 결론이 나온다. 성공시대에 나온 사람처럼 60이 넘고 70이 넘어서 인생 황혼역쯤 돼서 성공했네. 이런 것보다도 기간이 좀 짧게 뭔가가 성공의 끝이 보였으면 좋겠어. 맞죠, 여러분들? 그 A캡, B캡, C라고 하는 거 공통부분에 대한 얘기 할 거예요. 그래서 짧으면 2년, 길어봤자 5년 안에 뭔가 승부가 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본업이 있단 말이야. 그 본업 하면서 남는 시간, 이 짜투리 시간 가지고 가급적이면 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거 찾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조금 세분해 볼게요. 이런 소득이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마르지 않는 옹달샘이 되려면, 아까 얘기한 카로는 시스템이 되려면은 이 소득이 나오다 말았다 하면 안 돼. 그죠? 매달 꾸준히 나와야 돼. 그 월급처럼. 매달 나와야 돼, 매달. 시간이 갈수록 줄은 게 아니라 비슷하거나 증가했으면 좋겠어. 그죠? 근데 여기서 나온 소득이 증가해요. 이게 아까 얘기한 카로나 엔진이 되려면 평생으로 이어져야 돼. 이거 가지고 모자라. 그 3S 홀드를 타려면 내 자녀한테까지 어떻게? 상속이 돼야 돼. 그래서 이 평생 상속이라는 텀이 있을 때 비로소 카로나 엔진이 완성이 되는 거야. 맞죠, 여러분들?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쵸? 근데 이러한 그 프로그램이 내가 적용이 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프랜차이즈 하는 것처럼 20억, 30억을 투자해라. 그럼 못해. 2억, 3억도 없잖아. 그죠? 아니 2천도 되기가 쉽지가 않아. 200도 조금 겨우. 그죠? 그렇다면 자본이 아예 들어가지 않는 건 어떨까? 무자본. 할만하다. 그죠? 자, 제가 얘기하는 이 프로그램은요, 자본이 들어가지 않은 시스템이에요. 좀 더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 이 뜻이 아니에요. 돈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 이 뜻이에요. 투자하는 것만큼 날릴 각오가 돼 있으면 투자하세요. 그거 아니면 아예 한 푼도 투자하지 마세요. 이런 시스템은 좋겠죠.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노력, 이거는 투자해야 돼. 그죠? 자, 이 정도의 조건이라면, 이 정도의 제한이라면 아까 얘기한 카로나 엔진 맞나요? 그런가요? 그럼 여러분들 이 조건이 다 만족해주는 시스템이 있다. 아메리카나서 이런 게 있다면 할래요? 할래요? 진짜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요. 난 여기까지 딱
확인해보고 검증해보고 내가 분석팀장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맞다는 거 확인하거나 해보고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도둑놈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라미드지 그랬어요. 왜? 왜 그랬을까? 이런 거 본 적 없거든. 그쵸? 이런 거 본 적 있시 없이요? 없잖아.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짧은 기간 안에 이런 소득이 죽을 때까지 상승해서 주겠다는 약속해 주는 거 이거 없어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개인적으로 볼게요. 제가 그래도 인류대라는 데를 들어갔어요. 고려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해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종문당 중앙연구소라는 데를 시작해서 삼성종합기술원, 대전에 있는 대림산업 대덕연구소 여기 거쳐서 11년간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또 종문당이라는 제약회사에서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 인코라민이라고 하는 약재 들어본 적 있어요? 있어요. 인코라민. 지금도 약국 가서 인코라민 있어요? 하고 물어보면은 스페셜 나왔는데 그거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요, 아니요, 됐어요. 하고 나와요. 1990년 4월에 개발된 의약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30년째 거래하고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이게 만든 사람이 나예요. 근데 내가 거기 제조 특허를 내고 그러고 나는 삼성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계속 종근당에 있으면 내가 트리플 A라고 하는 인사고과를 희귀한 인사고과예요. 거기서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나는 별다른 큰 사고를 치지 않으면 이사까지 진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던 거예요. 그런데 삼성으로 또 한번 옮기게 됐어요. 물론 그래요. 자, 그랬던 사람이 정말 직장생활도 참 열심히 했어요. 구정 때, 추석 때 저는요. 고향 같은 데 안 갔습니다. 실험실에 왔어요. 그렇게 일을 좋아했었어요. 실험실에서 비커 잡는 게. 그 꿈이 뭐냐면 가운 입고 비커 잡고 실험실 바닥에서 쓰러져 죽는 게 꿈이었어요. 지금 괴짜죠? 원래 실험적인들 다 비슷비슷해요. 꿈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야매를 통해서 지금 현재 23년간 꾸준히 진행을 하면서 이 위치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짓말할까? 내가 갖고 있는 명예가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명예와 모든 걸 다 걸고 얘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다? 검증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또한 자, 지금까지 수십 년간 이 사업을 해온 사람의 입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검증됨으로써 신뢰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이런 프로그램을 내가 제안했어요. 그냥 제안했을까요? 네, 내 모든 걸 걸고 이렇게 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증명됐기 때문에 제안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 신뢰성과 책임감이 갇히는 거예요. 자, 이 말 한번 믿어보세요. 그래서 아까 내가 뭐라 했을까? 이 자리가 여러분 어쩌면 엄청난 기회의 순간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말을 믿는 자는 이렇게 될 겁니다. 못 믿겠으면 그냥 그대로 사셔주세요. 근데 분명한 거는 나와 함께 내 배에 같이 탄 사람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내가 같이 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말 중요한 거는 아무리 억만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남의 등을 치거나 눈물을 기반으로 한 돈이라면 여러분이 사업하면 안 돼요. 이 안에 이 돈의 성격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내가 도둑놈들 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런 거 나한테 얘기한 적이 없거든. 본 적도 없거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여기서 주는 돈은 분명히 그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돈이다. 이거보다 더 빨리 이 기간 안에 뭐 2년 오면 필요 없어. 한 30분에서 1시간만 고생하면 돼. 그러면 세금도 안 내고 연봉 1억이 훌쩍 넘을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어요. 세금도 안 내도 된다니까? 도둑질, 밀수 그런 거. 그쵸? 근데 그건 해서는 안 되잖아. 저는 그거랑 비슷한 종류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집사람이 하는 걸 반대했지. 나중에 철저히 알아보니까 이 속에 엄청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의 경제 축복을 위해서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한테 보석해 주겠다는 소득은요. 다른 사람을 이기고 경제에서 승리해서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가서 축복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내가 부자가 되는 진정한 윈윈 게임이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윤리관과 철학이 있는 사업이 야매라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모든 걸 던지고 이 사업에 올인 인생을 걸었던 것이 바로 이 윤리관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자, 차장 자리 하나가 TO가 났어요. 입사동기 3명이 있어. 내가 차장이 되려면 입사동기 과장들이 차장이 돼서는 안 돼. 그러면 승자와 패자가 분명히 나누게 되겠죠. 그쵸? 근데 아메이 게임은 어떤 줄 아세요? 내가 차장이 되려면 입사동기 과장들이 다 차장이 돼야 내가 차장이 되는 거예요.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받을 여지가 있고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팅을 통해서 꾸준히 와서 이 사업에 대한 성격과 어떤 그 개요를 여러분들 있죠? 가슴 깊이 느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돈을 더 벌려고 오늘 이 자리에 왔을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등 만져보면 여러분들 아마 느낄 거예요. 나중에 한번 슬쩍 만져보세요. 땀으로 완전히 젖어 있어요. 즉, 이 자리에서 저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에요. 별 3개가 내무반에 와서
이병, 일병, 상병들 그 수족관 내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군단장이. 여러분 그거 상상해 본 적 있어요? 내가 뭘 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본 거를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아름다운 길, 호연지기의 마음으로 아름다운 길을 여러분들 앞장서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제가 터놓을 테니까 저와 함께 제 손을 잡고 그 길을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 가시는 길에 아름다운 꽃길이 만연하고 경제 축복이 되리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좋은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떻게 도움 많이 되셨죠?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낯설고 이 자리가 이럴 수도 있어요. 또 온라인으로 많이 청취하신 분들은 또 채팅 보니까 너무 감동적인 강의였다고 많이 글들을 쓰셨던데 사실 이렇게 그 아메이에서 듣는 강의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성공 이야기.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이야기. 그러니까 처음에 좀 낯설겠죠. 그냥 우리가 주변에 만나는 분들은 다 평범한 분들이지 그렇게 비범한 성공자들을 만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도 낯설고 내용들도 낯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꼭 이런 강의들을 많이 듣고 가셔야 여러분들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적응될 수 있고 익숙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익숙해지면 내 거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변에 동기 부여하는 책들도 많고 자기계발서도 많고 부자들이 들려주는 상위 1% 부자가 들려주는 그런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책 속의 내용일 뿐이에요. 그분들이 책 밖에 나와서 내 옆에 붙어서 하나하나 코칭해주면서 그 길로 함께 걸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메이제 부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노하우를 내 파트너들에게 다 공개하고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정말 길잡이 역할, 안내 역할을 해주는 게 또 이 사업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세계의 많은 부자들을 보면 그 부자들의 삶이나 어떻게 보면 우리처럼 평범한 우리들의 삶이나 24시간을 보내는 거는 거의 크게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8시간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다 출근도 하고 일도 하고 사업체에 나가서 일하고 밥 먹고 운동하고 산책하고 가족들과 시간 보내고 다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죠. 부자라고 3끼 먹을 거 5개 먹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지만 차이는 이런 것 같아요. 그 루틴하게 돌아가는 삶 그거는 비슷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안 속에 어떤 루틴함이냐 그 루틴함의 질이 다른 것 같아요. 그 루틴한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주도하는 삶이냐 아니면 마지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힘들고 고달픈 삶이냐 그게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주도적인 루틴한 삶 그 다음에 질적으로 다른 삶을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준비에 있어서 아메이라는 도구가 분명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오셔서 좀 생소한 분들은 여러 번 들으시면서 한번 알아보고 검토하고 한번 적응해 가시고 또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오늘 특강 내용을 통해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거였나 다시 한번 이 사업의 비전과 가치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 사업을 조금 더 정말 끈기 있고 열정적으로 진행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먼 거리 오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특강을 해주신 스폰서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저희 이렇게 하는 이 미팅은 매달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또 이 온라인상에서 많은 또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삶의 목표, 또 사업의 목표를 하나하나 잘 성취하시는데 용기를 받고 힘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 오늘 미팅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